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 전 계약 업무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새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 답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아마 별도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 방식으로 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마 다 비슷한 질문으로 하나로 이제 약간 결론이 나던데, 규제 완화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예전이랑은 결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다주택자한테 집을 좀 사달라고 얘기하는 듯한 약간 그 시그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나, 시장이 이제 변하나,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질문 내용은 약간 다른데 아무래도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도 지금 현장으로 나가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은 거래량이 조금만 늘어도, 그리고 좀 올라간 가격의 거래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기사화되면서 규제 완화의 효과라는 듯한 뉘앙스를 약간씩 띠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 일어난 효과라고는 거래량이 약간 늘어난 거예요. 거래량은 약간씩 늘었어요. 그런데 규제를 이렇게 다 풀면은 거래량은 약간 늘 수밖에 없는 게, 규제의 성격을 파악하면 쉬워요. 규제를 한 이유는 수요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거잖아요. 뭔가 가격이 불안정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공급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수요를 눌렀잖아요. 수요를 누르는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을 일부분 해지해 주면은 수요 중에서 그것 때문에 못 사던 수요, 그 와중에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수요, 이 교집합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거래량이 늘었지만 절대 많지 않아요. 저도 지금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 2채를 한꺼번에 매도를 했는데 그 가격이 참혹해요. 한 매도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거든요. 어쨌건 간에 거래량은 약간 늘 거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그 광역시나 아니면 지방도 규제를 풀면은 거래량 자체는 좀 늘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반등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규제로 수요를 눌러놨던 거잖아요. 누구를 눌러놨냐면, 옛날에는 다주택자를 정말 싫어했어요. 전 정부에서. 2020년도 8월달 이후부터는 취득세가 12.4%였죠. 다주택자 못 사게 하고, 그리고 옮겨타기 못하게 하고, 옮겨타기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법이 되게 어려워졌었거든요. 대출도 막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주택자도 못 사게 대출을 막았어요. 대출을 이제 막기 시작한 게 2021년도 하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눌려있던 수요는 무주택자, 그리고 옮겨타기, 그리고 다주택자예요. 그럼 이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다시 나올 수 있냐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다주택자가 제일 소수거든요. 다주택자는 많지가 않아요. 무주택자랑 1주택자가 되게 많아요. 옮겨 타실 분들이나 새로 집을 사실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집을 사달라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주택자한테 집을 사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먼저가 아니라 무주택자 분들에겐 기회가 열려 있었어요. 제 말은 기회란 뜻은 집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주택자. 근데 옮겨 타기는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본인의 집이 팔려야 다음 걸 사는 건데,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안 사니까 옮겨 타려는 하기 전에 자기 집이 안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안 사면서 옮겨 타기도 같이 덩달아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다 안 되니까 이제 다주택자한테 약간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왜 살까요? 무주택자는 집을 주로 사는 이유가 그냥 내 집을 사고 싶어서,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또는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월세를 더 내기 싫어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조건이 갖춰져야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했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서두르세요. 그러니까 침체되거나 내려가는 시기에는 내 집 마련을 썩 선호하지 않으시는 게, 한국은 월세나 전세라는 다른 옵션이 있고요. 지금 요거 시장에 나가면 굉장히 약간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집을 매수할 때 특히 어떨 때 많이 하냐면은 업그레이드, 내 주거나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할 때 많이 사세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경제 위기처럼 다운그레이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A라는 월세집에 살아요. 그럼 월세를 한 달에 8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월세 자체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80만 원을 가지고 이사를 가려 그러면은 다운그레이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80만 원에 살다가 더 좋은 집에 가기 위해서 한 120만 원을 예상을 했잖아요, 월세를. 그러면 120만 원으로 올려주면 지금이랑 똑같은 집으로 가야 돼요. 안 옮기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사비랑 여러 가지 부담스러우니까. 옛날에 월세를 80을 내다가 120으로 올리면은 주거지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요새는 그게 안 돼요. 80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거의 200 가까이 내야지 체감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정도로 주거비가 비싸졌어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비싸고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매는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문제가 있어요. 매매는 그렇게 월세나 전세처럼 내 실거주의 퀄리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도 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죠.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월세도 싫고 전세도 싫고 매매도 싫은 거예요. 완전 침체장이에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래량이 이걸 증명을 하거든요. 그럼 수요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다 안 돼서 다주택자까지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 다주택자는 집을 왜 살까요? 다주택자는 집을 거의 돈을 벌기 위해 사요.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놨다가 아니면 대출을 끼고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팔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갈까요? 투자자라면 지금 들어갔을 때 내가 플러스가 날 거란 상당히 강력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플러스가 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째로 다주택자는 소수예요. 다주택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시당초 소수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갈려요. 근데 이 갈리는 것 중에 돈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돈이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투자한 물건들 때문에 발이 묶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장에 나가면 다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따져도 지금 집을 새로 살 수 있는 수요가 되게 적어요. 지금까지 규제를 푼 것 때문에 무주택자 중에서 일부분, 그리고 옮겨 타기는 되게 어려운데 옮겨 타기 중에서 일부분,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주 적은 양의 거래만 이루어질 거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시장에 지금 경제 위기에 준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냥 다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던지고 싶은 분들 대 지금 규제 완화 때문에 새로 나온 수요가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더 내려가거나 못 올라갈 것이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더 많을까요,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은 늘지만 기존에 있던 저가 공급 매물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정도 내에 다 있어요. 반등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더 시장을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장이 반등하거나 분위기가 변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기대하시고 만약에 신문기사나 어떤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스스로 되게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정책이 나오면 시간이 걸려요. 규제가 나온 다음에도 시간이 걸려요. 규제가 나왔을 때 시장이 덜컹하는 경우는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면 공포심에 덜컹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봐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17년도에 파리 대책 있죠. 파리 대책 다음에 9.13 대책이 나왔잖아요. 파리 대책이 나와서 공포심이 흔들리다 다시 올라가는데 9.13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눌렸거든요. 실효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규제 완화책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데,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아직 걸릴 뿐만 아니라 지금 심리적인 효과도 엄청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규제 완화가 단 시장에 직접적으로 반등을 줄 정도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보면 확인이 가능할 거고, 또 정부가 어떤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완화를 하겠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지켜봐야지 지금 요 시장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참고로 전 일반 영상이기 때문에 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일부분들은 보면은 이거 뭐 집을 사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저는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규제 완화책 하나만 너무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존의 시장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같이 크로스 체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